47번부터 봅시다. 뭐 전형적으로 이제 내신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저거 이제 했나 모르겠다.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글인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미지수가 포함된 그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가지고 그 근에 관한 그것도 연산을 하시오 혹은 관계식을 주고 나서 뭐 찾아라 그런 것 나오면은 근과 계수관계와 더불어서 근의 성질, 근을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두 가지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럼 근의 성질을 언제 쓰냐면 성질은 그 식에 2차 이상의 식이 들어가면은 근의 성질을 통해서 차수를 좀 낮추고 시작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그냥 통분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 K 0이다. 그럼 이 식은 항상 2차 식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잖아. 2차식, 2차식으로. 이 식은 항상 연결돼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K는 이 알파 제곱이 얘잖아. 얘. 대입하면 3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그래서 K가 지워지면서 2알파잖아. 주어진 그래서 2알파 분의 1 더하기 같은 모양이죠. 개수가 2베타 분의 1이겠지? 요걸 풀면 되겠죠. 이제 그 뒤는 이제 쉽잖아. 통분해서 근과 계산기 쓰면 나올 거니까 통분하면은 2알파 베타 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것이 4분의 1 이렇게 대각선 합시다.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4 곱하기 알파 베타 합은 3이죠? 는 알파 곱하기 베타의 9배 2 곱하기 곱인데 곱은 K죠? K는 이렇게 풀릴 건데 자 이게 2차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할 때 언제든지 이 알파 제곱 2차에 대해 정리하면은 차수는 반드시 1차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 다만 이렇게 대입하기 전에 이 개수를 살짝 봐. 개수가 여기서는 1 마삼 K잖아. 13K 여기서 1 마일 K니까 두 개 똑같잖아. 그치? 이거를 발견하면 좀 더 쉽죠. 왜냐면 알파 제곱 더 K가 3알파잖아. 넘어가면 이게 더하면 3알파 이게 두 개 더하면 바로 2알파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래서 개수가 똑같은 게 만약에 두 개 이상 없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시고 개수 같은 게 두 개 있다 그러면 두 개 한번 묶어서 처리하라 소리야. 그래야 조금 더 빨라진다. 다음 52번 PQR은 0은 아니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또 다른 방정식의 두 근은 2알파 2베타 이런 거는 이제 두 2차 방정식의 근을 뭔가 알파랑 베타로 좀 표현해 놨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 쌍의 근거 계산기 써야 되는 거야. 두 쌍. 첫 번째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째에 대해서 한 번. 식을 4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을 통해서 이제 얘를 어떻게 찾는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겠죠? 이 식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은 얘니까 둘의 합.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R이고 둘을 곱해서 4 곱하기 알파 베타 얘는 P다. 이렇게 식 4개 풀어야죠. 그죠?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미지수가 PQR 3개에다가 알파 베타 총 5개란 말이야. 5개. 5개고 물어보는 것도 Q하고 R의 분수값이면 B거든. B. 이런 형태는 R과 Q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다 각각은 몰라. B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수가 많다고 쫄지 말고 목적은 Q하고 R에 관한 징을 뽑는 거니까 PQR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소거돼야 되는 거야. 알파 베타를 소거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모든 식을 PQR에 관한 식으로만 바꾸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왜? 수적 보면 여기 합, 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베타 합까지가 마이너스 P잖아. 마이너스 P. 얘가 마이너스 P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없애버리면은 그럼 R이 2P라는 말이구나 알 수 있죠?
알파 베타 곱이 Q잖아. 이거 Q 가져와. 아, 그럼 P는 4Q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 이 두식 가지고 이제 Q분할 찾는 거야. Q분할. 이거는 이제 P, Q, R 세 문자가 관련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 문자가 다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P는 4Q고 요 2P니까 이 P가 4Q잖아.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P 4Q 이렇게 해주면은 R이 8Q가 돼. R이 8Q. 그러니까 P는 4Q고 Q는 그냥 Q고 R은 8Q 그런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Q분할 찾는 거니까 Q분의 R은 Q분의 여기서 찾으면 되네. Q분의 내려가면 되겠죠. Q분의 R은 8이죠. 그럼 마지막 식에서 선생님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했지만 이제 굳이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Q하고 R의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치? 이 두 식에서 공통의 문자가 뭔가 봐봐. 이 두 식에서 공통의 문자 P지? P잖아. P인데 저기 P 없잖아. 그 P를 소거해서 Q와 R에 관한 식 가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자 P가 아래 식에서는 4Q인데 위의 식 입장에서 P는 뭐야? 2분의 R이지. 2분의 R. 이렇게 연결해서 P는 4Q고 P는 2R인데 이놈 뽑아내고 나서 이제 P는 빠져주면 됩니다. 이 식에서 이제 Q분의 R 찾는 거야. Q분의 R. 그럼 여기 Q하고 2랑 자리 바꿀 거 아니야. Q가 내려가서 Q분의 R, 2 올라가서 8. 이해되냐?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라고 쫄지 말고 물어보는 질문이 뭔가를 보면서 어떤 문자를 소거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3번 18번이니까 나름 어렵겠죠. P 플러스 Q 2QI의 제곱이 마이너스 16I를 만족하는 실수 PQ에 대해서 그 PQ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두 근이 아니고 실근이란 말도 써있다. 판별식을 따져야 될지 몰라. 그럼 어쨌든 이놈의 실근,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PQ가 뭔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6i가 됐다? 이거는 허수잖아. 순허수. 그치? 복소수를 제곱해서 허수가 나왔다. 그럼 얘가 실수는 아닐 겁니다. 실수 제곱은 실수 나와야 되니까. 얘가 순허수도 아니야. 순허수 제곱은 음수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순허수가 아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곱해서 풀어놔야겠지. 제곱해서 풀어주면 P 제곱에 마이너스 4Q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PQR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뭐 마이너스 16i다. 그러면 이 부분 실수 부분 여기 나오겠지? 이게 여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 PQ 부분이 4 곱해서 L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하나 나오겠지? 이 같은 동아리야? 네. 자, P제곱은 4Q제곱이지? 그럼 P는 2Q거나 또는 P는 마이너스 2Q다까지 올 수 있고 P 구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PQ곱은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를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정리해 봅시다. 왜냐면 이건 형태가 2차 연방 구조거든? 근데 2차 준 거야. 이 식은 그러면 결론이 P는 2Q거나 아니면 또는 P는 마이너스 2Q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자, P는 2Q가 되면 P와 Q는 정확히 두 배 관계니까 부호 같겠지? 이렇게 되면 부호는 반대일 거야, 서로. PQ는. 여기는 어때? 곱이 음수잖아. 부호 반대란 소리야, 이거는. 이쪽은 아닌 거야. 이해해? 물론 이 PQ 곱 부분을 이 두 가지를 대입해서 정리해봐도 돼. P 곱하기 Q는 여기서 합시다. P 곱하기 Q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P가 2Q니까 2Q의 Q거든. 요 값이 마이너스 하다. 말이 안 되죠. Q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했을 때는 P가 2Q니까 그때 PQ의 곱은 P가 마이너스 2Q 곱하기 Q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 그럼 Q 제곱이 2라는 소리지? Q 제곱이 2. 그럼 Q는 플러스 마이너스 D거든? Q는 그지? 근데 P가 양수였지? P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Q는 음수 나와야 돼. 그지? 그러므로 Q가 마이너스 루트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P도 알 수 있죠. P의 값은 Q의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2 루트이겠죠. 그렇게 그냥 PQ가 다 나와버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PQ인데 그 PQ가 2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쓸게. 그 다음 이제 AB 찾는 거니까 이제 근과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합부터 봅시다. 두근의 합은 이렇게 둘 더하면 루트인데 그 값이 근과 계산기에서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죠. 그것이 B로 나와야 되지. 이 둘을 제곱 더한 거니까 2랑 16 더했다. 18. 어렵진 않지 사실. 어렵진 않아. 왜냐면 누가 해도 저거를 왼쪽을 풀어봤을 거 아니야. 풀어보고 나면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다 확인해서 20까지 나왔을 것이고 하다 보면 풀리겠죠. 그 다음에 53번 했고 56번 이쪽에 잘못 보고 푼 것도 잘 그리는데 하나 보고 갑시다. 여기 뭐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개수라거나 근해공식 같은 걸 잘못 알고 푼 문제 있잖아. 54, 55가 같은 유형이고 56번이 좀 다른 유형이야. 한 문제 정도가 나와 시험 문제. 잘 구분해라.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예빈이는 A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렇게 해서 두근이 뭐가 나왔다. 그리고 도근이는 B를 잘못 봤다. 뭔가를 잘못 봤다고 하면은 그거를 몇으로 잘못 본지 모르잖아. 힌트가 될 수 없어. 제대로 본 개수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식 자체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었는데 예빈이나 친구는 a를 잘못 봤다. 이 a를 잘못 봤다. 이건 제대로 본 거야. b는 앞에 이 개수 1도 제대로 본 겁니다. 그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두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도훈이는 B를 잘못 봤다. 제대로 봤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두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i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i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얻어내냐? 결과적으로는 근과 계산을 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예빈이가 2차 계수 1 제대로 본 거잖아. 여기만 잘 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예빈이가 얻은 두근은 2차 계수가 1인 방정식 중에서 두근이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는 그 방정식을 푼 거야. 그지? 예빈이가 봤던 식은 뭐냐면 x 플러스 2 이게 두근이니까 플러스 2에 x 여기다 쓸게. 이렇게 넣을게. 예빈이가 푼 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에 x 마이너스 4 는영을 푼 거야. 2차 계수가 1 이것도 확인했으니까. 그치? 예빈이는 이 식을 푼 거야. 그럼 얘를 전개했다고 쳐봐.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는 0이란 말이야. 예빈이는 요렇게 보고 푼 거란 말이야. 요렇게 요 식을 푼 거니까. 근데 여기 잘 받고 잘 봤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8은 진짜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는 a를 마이너스 2로 잘못 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로 갈 수 없죠. 그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요 b랑 마이너스 8이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b는 마이너스 8. 근데 이제 제일 쉬운 거는 개수를 2차 함수식에서 개수를 볼 때는 알고 모르고 안다. 그러면 두근의 합 몰라. 두근의 곱은 정확한 거야. 그래서 근과 계산기에서 두근의 곱을 가지고 푸는 거야.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1분의 b로 결정되는데 그것이 얘가 구했던 마이너스 2랑 4를 곱한 거랑 똑같아야 돼. 알겠죠? 제대로 보고 푼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 근거 계산기 쓰면은 그거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도훈이는 여기 첫 번째랑 이 x가 잘 봤잖아. 얘랑 관련된 게 두근의 합일 거 아니야, 그죠? 두근의 합을 통해서 간다고. 두근합은 근거와 계산에서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그것이 이 둘을 더한 거랑 같을 거라고. 더한 거랑 쭉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더라. a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방정식은 x 제곱에 a가 2니까 저 첫 번째 식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8는 0이었겠고, 원래 근에 대해서 제곱합이죠. 이거 인수분해 된다, 그지? 그죠? 그는 사실 마이너스 4랑 1일 거 아니야. 제곱에 제곱을 더하면 답은 20일 건데, 혹시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이제 근거 계산으로 이걸 뽑으면 되죠. 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다면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여기서는 이제 2차 계수가 그냥 정해져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볼게. 그럼 요 55번 같은 게 좀 더 일반적이야. 자, 푸는데 뭐 송이는 x 개수를 잘 뺐다. 송이는 뭐 여기 a, b, 뭐 c에 대해서 쓰고 합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풀 건데, 송이는 x 개수인 b를 잘못 봤다. 잘 보고 잘 못 봤고 잘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가 나왔더라. 그러므로 그분이 제대로 본 거란 말이야. 이게 두 분의 곱은 얘랑 곱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4 더하기 9, 13이죠. 그것이 두 분의 곱이니까 a분의 c인 겁니다. 요것은 이제 관계식이야. 그러면 c 입장에 정리하면 c는 13a라는 식으로 얻겠죠. 하나. 그 다음에 수지라는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잘못 봤고 잘 봤다. 합은 제대로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더라. 두 근의 합을 통해서 가겠다. 두 근의 합은 관계식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실제로 더한 두 근은 더하면은 2 나오죠. 이것도 이제 b가 마이너스 2a라는 식으로 얻죠. 이게 a, b, c에 관한 관계식이야. a는 그냥 a고, a는 그냥 a고, b는 마이너스 1, c는 13인 거야. 한 문자로 정리가 돼. 그러면 이거를 저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a니까 ax 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c 대신에 13a 근념이죠. 그리고 이게 2차 방정식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a는 0 아니잖아. a 약분하면 됩니다. 약분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은 0. 이 식의 근과 똑같은 거죠. 이걸 푸는 거니까. 원래 근에 대해서 두 근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곱할 거 아니야. 합자리에 2 넣고 곱자리 13 넣고 풀어주면은 4 마이너스 26. 그래서 마이너스 22더라. 그치?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요거랑 다르게 다음 문제는 이제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겁니다. 여기서 많이 바뀌었을 거야. 물론 우리 경험은 있는데 뭐 오래된 경험이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의 공식을 요러므로 잘못 봤대. 보니까 여기 4 빠뜨렸잖아, 딱 봐도. 그렇게 해서 얻은 근이 마이너스 2랑 3, 1에. 이때 원래 방정식의 두 근, 처음 식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그 두 근 가지고 정리하라는 소리니까 뒤에 풀어보면은 뭐 뒷얘기는 쉽잖아요. 질문 자체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1 더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어떻게 풀느냐? 이거는 근과 계산기가 아니다. 알겠죠? 이 친구가 근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는 이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이 근을 따로따로 써볼게. 이게 이 친구는 근을 구할 때 x의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구한 거 아니야. 이 중에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근데 분명히 3이 더 크거든. 이 중에서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분자만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b가 공통이니까 루트는 0 이상일 거니까 얘가 크거잖아. 분자만 보게 되면. 근데 분모에 붙은 a가 실수기 때문에 부호를 모릅니다. 예? 아무리 얘가 분자 쪽이 커서 얘가 4고 이쪽이 3이더라도 밑에다가 2를 깔면은 이쪽이 그대로 큽니다. 그렇지만 4에 3이지만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깔아주면은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서술형 같으면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하면 안 돼. 그냥 이 두 개는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3이니까 이 두 개는 그냥 마이너스 2랑 3 하나씩 있는 거야. 어떤 게 마이너스 2고 어떤 게 3인지 몰라. 그치?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럼 두 개 얘를 더한 거는 둘을 더한 거랑 같을 것이고 둘을 곱한 거는 이 곱이랑 같을 거야. 그치? 작전은 그거죠. 그래서 잘못 보고 푼 두 그대 공식을 통해서 얻어진 두 분의 합을 구해보면 합은 분모는 2이니까 통분해가지고 이렇게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이 루트 부분 사라질 거 아니야? 그 분자 쪽에 마이너스 b b잖아. 마이너스 2b. 그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a 분의 b인데 그 값이 이 둘을 통해 나타내야 돼. 1. 그치? 그래서 그럼 b는 마이너스 a구나. 관계식. 비슷하게 곱을 또 찾아야 돼. 이 잘못 보고 푼 근해 공식에 있는 그 두 분을 곱해본 거야. 곱하면 분모는 4a제곱. 분자는 이거 곱할 때 합차잖아. 합차. 동그라미 세모 합차. 그럼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루트 제곱할 거니까 그대로 괄호 b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요건 이제 4a 제곱분의 이 b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플러스 ac가 되고 a 하나 약분하면 4a분의 c까지 올 거 아니야. 그놈이 얘랑 곱한 마이너스일 것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도 c가 마이너스 24a라는 관계식이었지? 아까랑 비슷하죠? a는 그냥 a고요. b는 마이너스 a고요. c는 마이너스 24입니다. 한 문자로 돼 있잖아. 한 문자로. 그럼 따라서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ax 제곱에 더하기 bx, b가 a니까 마이너스 ax, c 마이너스 14a 는요. 요 식이었던 거잖아. a를 약분할 수 있을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는 0이 되고 이러면 두 근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예?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자 그러면 아까 물어본 게 얘니까 합은 1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24죠. 그리고 1을 더하라. 답은 마이너스 22. 알겠죠? 잘못 보고 푼 그 근해 공식에 있는 두 근을 따로따로 쓴 상태에서 그 둘의 합이 그때 나온 두 근의 합과 똑같고 이 둘의 곱이 그때 나온 두 근의 곱과 똑같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앞에 거는 근거에서 한 게 여기는 직접 두 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660번 복소수곱 인수분해는 잘해야 돼. 네? 잘해야 돼. 가끔 나와서 658번을 복소수검에서 인수분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검 인수분해. 얘를 인수분해라고 그러면은 이게 끝이야. 왜 인수분해라는 말에는 원래 유리수검에서 하라는 말이 기본이니까. 왜 이렇게 웃어? 뭐 좋은 일인가? 재밌는 일인가 본데? 중이 8장 빼고 그러니까 주지. 손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인수를 찾으래. 복소수범에서 했다는 게 뭐 보기에 힌트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방정식을 먼저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짝수 공식 통해서 x가 뭐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b 프라임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a씩 6을 해라. 마이너스니까 루트 2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제 x 마이너스 3근 그지? 3분의 2 플러스 루트 2i 곱하기 또 x 마이너스 3근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네? 얘를 인수분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맞아? 정원이 맞아? 왜 틀렸어? 저 A
어떤 수가 붙을지 모르니까. 나의 질문은 네. 얘를 인수분해하시오라는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서술형으로. 3. 3 빠뜨렸잖아 3. 근만 보고 열심히 쓰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3인 거 푼 거야 방정식 중에서도. 이거 3 빠뜨리면 안 돼. 그죠? 근데 보니까 보기에 있는 거는 뭐 분수꼴이 하나도 없네. 그거는 3을 한쪽에 넣은 거야 이거는. 3을 뭐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 넣을 수 있잖아. 3을 이쪽에 넣어봐. 그럼 3x 마이너스 3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요게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3배를 한 거 3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요런 것들이 답에 있겠죠. 이 중에 하나가. 3x 3 마이 마이너스 루트 2. 없지? 3 마이 플러스 루트 2. 있죠 여기? 앞에 2차에서 빠뜨리면 안 돼. 그 다음에 60번. 이제 유형 23번은 이제 너무 중요한데. 유형 23번에 자기가 본인이 풀지 못한 문제. 내가 다 풀라고 했잖아 이게. 유형 23번. 하나, 둘, 셋, 7개. 7개 중에서 본인이 뭐 풀어야 될 문제가 6개 이상이라고 해봐. 7문제 중에 6개 이상 풀었다고 해봐. 저는 4개 이상은 풀었으면 소리가 4개 이상. 내려라. 보다시피 지금 반도 붙이는 거 대부분이죠. 학생이 좀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야. 잘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식을 준 건 아니고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치고 두 근의 합은 알려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또 다른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게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결하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기억을 잘 못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가장 무난한 방법을 설명할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에서 여기 이만큼만 읽어보시고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는 2차 방정식이잖아 얘가. 이놈의 두 근은 알파 베타잖아. 근데 2차 개수가 뭔지는 알아 몰라? 안 써있잖아. 그죠? 그 일반적인 식을 써봐. 네?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서 2차 개수가 모르니까 x조 개수를 a로 달아가지고 그 방정식을 써봐 다들. 지금 하는 것처럼 따라와. 분이 풀었더라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서 2차 개수가 a라고 생각하고 그 방정식을 작성해봐. 방정식을 작성할 때 전개식으로 쓰지 마. 그냥 인수분 형태를 그대로 남겨놔. 그래야 니네가 뒷문제를 풀기 쉬워. 당연히 a에 x-1근 곱하기 x-1근 요식 푼 거 아니야 요식? 그러면 fx라는 식은 뭐냐? 그 2차 방정식의 좌변의 식이잖아. 좌변의 식.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거. 요게 fx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괜찮죠? 그잖아.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좌변에 있는 2차 식을 fx 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질문. 그리고 이거는 미리 이건 잠깐 대기하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었잖아. 이 두 근의 합 그랬을 때 얘네가 근과 계산기를 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식 자체를 한번 써봐. 이걸 이용해서 써봐. 출제율은 엄청 높고 또 잘 못 풀 수도 있지만 조금 연습하면 다 풀 수 있어 이거. 핵심은 이 식을 전개하지 말라는 소리야. 어차피 우리는 새로운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된, 즉 고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깨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또 인수분해 다시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f 2x 4x 마이너스 2. 뭐 이게 별거 있냐? x가 들어가던 그 자리에다가 얘 든 거 아니야. 요렇게 두 군데 넣으란 얘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a에 x 대신에 집어넣어서 4x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알파 따라가고
또 4x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베타 따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상태여서 뒤에다가 능력 넣고 두 근이 합류해. 이거 근을 찾는다는 것을 생각해봐. 이미 곱하기 인수로 돼 있잖아. 얘가 0 또는 얘가 0 풀 거 아니야. 그쵸? 얘가 0을 풀려면은 4x는 넘어가서 2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x가 뭐냐고 그러면 4분의 알파 플러스 2겠고 이쪽 개수가 모양 똑같잖아. 당연히 이쪽은 4분의 베타 플러스 2겠죠. 이렇게 둘 가지고 더하라고 했잖아. 더하라고. 더해주면은 알아서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인데 알파 베타 합은 알려줬다는 얘기잖아. 4라고. 이겠죠 그러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서 그냥 식을 작성하라고 그냥 인수분해도 작성하라고. 작성하고 물어보는 이 식을 그냥 써. x 대신에 이거 넣어가지고. 알겠죠? 이거를 풀어주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풀면 복잡해집니다. 전개하면은 이게 다 분해된 식인데 방정식 풀려면 다시 인수분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미국수로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온 문제 봐봐. 이거 좀 다른가? 일단 같은 계열부터 쭉 골라볼게. 앞에 시작이 똑같은 거. 여기 방정식에 두 근 뭐 써있죠?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똑같이. 여기까지 와서 f 3x 마이너스 쓸 거 아니야. 그럼 a 놔두고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곱하기 또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있다. 그리고 뒤에 능력 넣고 두 근의 곱력이니까 이거 하나 넣는 풀어봐. 3x가 5 플러스 베타가 될 거니까 x는 5 플러스 베타 넘기고 3으로 나눈 거잖아. 3분의 5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5랍시다. 또 다른 거는 3분의 알파 플러스 5겠죠. 그 둘을 곱하라잖아. 곱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런 모양 나올 것이고 대입하면 답 나올 거 아니야. 그지? 62번도 똑같은 유형이야. 63번은 들어가기 좀 다르죠. fx는 0이 아니잖아. 그지? 저거 잠깐 대기합시다. 그다음 64번도 살짝 그런 부분이 거슬리죠. 666번도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여기 뭐 두 근의 합 그랬지만 두 근을 잠깐 놔.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야. 이제 좀 다른 것만 골라서 다시 볼게.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요 문제를 이렇게 높을 줄 알아야 돼. 뭐냐? 근의 성질이야. 근의 성질. 지금 설명하는 거를 잘 이해하면 여기 유형 다 푼다.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알파랑 베타 두 개 있다는 얘기지? 알파를 여기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f 알파는 0 성립하겠죠. f 베타는 0 성립하겠죠. 그지? 선생님 개념 원리 수업할 때도 항상 이 얘기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 f라는 함수 이 괄호 안에 값이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괄호 안에다가 뭔가 넣었을 때 0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 값은 알파랑 베타 가능하죠. 그래. 또 뭐 있을까? 알파 베타 말고 또 뭐 있을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근 두 개잖아. 알파 베타 말고 없지. 그치? 알파 베타만 있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만 이것만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4x-1을 말하는 거야? x를 말하는 거야? 이 근이 x를 말하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한 x값 찾는 거야. 방정식의 근은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야. 알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게 다 f 괄호 는 0이야. 그러면 f라는 괄호 안에다가 얘를 넣었지만 x에 뭘 넣었을 때
4배하고 2를 뺀 이 결과값이 알파나 베타가 돼야만 성립한다고. 이게 0이. 그 생각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가서 써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얘가 알파나 베타를 만족할 수 있는 그 x가 근이야. 알겠죠? 그래서 4x-2가 알파 또는 4x-2가 베타를 만족하는 x가 근이라고. 이 방정식의 근. 이거 따로따로 풀어줍니다. 그럼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2 4로 나눌 거니까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2.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4분의 베타 플러스 나올 거 아니야. 이 둘의 합리계라고 하고. 알겠죠? 이 작전을 여기 663번에서 써보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죠. 그러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f의 3알파-2 는영 성립하고 f의 3베타-2 는영 성립해. f라는 괄호 안에 x를 생각하지 말고 f란 요 괄호 안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계산돼서 뭔가 들어갔을 때 그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알파 베타가 아니야. 알파를 넣으면은 이 세모의 모양은 3알파 빼기랑 3베타 빼기야.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 문제의 의도가 뭐야? 이 방정식의 두 근 그랬잖아. 근이라는 건 이 x 찾는 거잖아. 이 식을 만족하는. 뭐야? 이 x 뭐겠어? 얘지 얘네. f라는 함수 안에는 괄호 안에 3알파 빼기랑 3베타 빼기가 들어가야만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당연히 그 세모 부분에 해당한 x가 이 두 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바로 3알파-2와 3베타-2가 되더라 그거야. 이 둘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를 뜻하고 여기가 4니까 4 집어넣으면 8 나오겠지. 알겠죠? 그래 성질로 너네가 664번을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풀어봐. 진우야, 지영아. 네? 아니야?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f 알파 플러스 1, 0, f 베타 플러스 1, 0. 그러니까 f라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x 말고 괄호 안에 이제 x 넣었을 때 f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그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요 두 개가 들어가 0이 된다고. 그지? 여기다 딱 세모 쳐. x가 들어가서 3을 뺀 그 결과값이 얘네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 마 3의 값이 요 알파 플러스 1, 2나 또는 베타 플러스 1로 나올 수 있는 요 x가 근이라고. 그지? 넘어가 주면은 x는 알파 플러스 4 하나. 여기 넘어가 주면 이쪽에서 또 베타 플러스 4 하나 나올 거잖아. 그지?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자, 두 근의 합은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더해 봅시다. 더해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근데 합이 2였기 때문에 얘가 10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4 곱하기 베타 플러스 4이고, 알파 베타
더하기 4알파 4베타 그 다음에 16 대입해주면은 그 부분이 3이고 더하기 4배 합부분은 2겠고 16을 더하라 8, 16 그러니까 24 답은 27이겠죠? 왜 들었냐? 아, 큐백이 피 찾은 거구나. 얘가 27은 맞는데 이제 이게 합이 P고 얘가 Q잖아. 지금 이 Q백이 P니까 27에서 10을 빼란 얘기지? 답은 17.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5부터 가면서 이 지금 풀었던 두 개의 이걸 벗어나는 거 다시 보자. 지금 661번이 조금 다른 스타일로 낸 것처럼 보이잖아. fx 근명의 한 근이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때 다음 중 3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래. 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뭐 한두 개겠냐? 많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봐. 얘가 근이니까 대입해서 일단 f 마이너스 2 근령 성립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5개의 방정 중에서 3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에서 찾으래. 응? 3을.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해가 첫 번째 거 해가 x는 3이라고 가정해봐. 응? 응? 만약에 근이라면 이게 이 방정식의 해가 3이 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 3을 넣어서 0 나오나 보는 거잖아 사실. 3을 넣어서 0 나오면은 근이고 아니면 모르잖아. 할 수 없잖아 말할 소리. 3을 딱 넣는 순간 어때? F6 아니야? F6 0인 거 알 수 있나? 나 이거밖에 몰라. 다 3 넣어보면 돼. 3 넣으면 F 마이너스. 이거네 이거. 이해돼? 여기 3 넣으면은 9 마이너스 3으로 계산되잖아. 여기 3 넣으면은 얘가 2가 될 거 아니야.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안에 계산되는 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잖아. 이해돼? 근의 성질. 됐고. 665가 살짝 또 달라 보인다. 야, 이 뒤에 보드마크 묻어서 안 묻었어. 혹시 카드 가져온 사람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갑니다. 근데 지금 옷이 특히 상의가 보드마크 묻어서 다 버려. 이거 엊그제 산 건데 씨. 보드마크 하는 게 빠지지도 않아. 자, 2차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 이거는 근데 뭐 식을 준 거라 뭐 모를 게 없지. 아까 한 것처럼 fx를 줬잖아. 그냥 대입해. f 2x 플러스 1은 0. 뭐 인수분해 되지도 않잖아. 그냥 넣어. 2x 플러스 1 넣고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리하면 4x 제곱. 여기가 4x인데 날라갔다 4x. 상수항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아. 맞죠?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뒤에 는영을 뭐라고 했잖아. 는영. 이러면 두 분의 차잖아. 풀면 되겠네. x제곱이 그냥 뭐 4분의 3인데 x의 값은 2분의 루트 3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더라. 이 둘의 차 물었잖아. 차. 그럼 단순하게 루트 3이겠죠. 혹은 두 근의 차 공식 기억나나?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공식 한번 떠올려 써봐. 여기서 두 근의 차 공식으로 풀어봐. 내신이면 이거 외우고 알았다. 뭐 한 달 뒤에 까먹을지언정 지금은 좀 외워둬. 뭐였죠? 근의 공식에서 그 오른쪽 부분이잖아. 근데 분모가 절대값 A가 됐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였잖아.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B는 0이잖아. 0.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4. C가 마이너스 3. 그죠? 밑에가 절대값 A니까 절대값 4겠죠. 그럼 4분의 여기는 플러스 바뀔 것이고 4 나가잖아. 4.
4 3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가 아니 방정식 해가 어렵지 않게 그냥 구해서 뺐는데 보통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하여튼 시험에 여기 나온 유형 그 정도 수준에 나오면 다 풀어야 돼. 문제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4번도 고난도 유형이죠. 24번. 여기도 다 풀려고 했던 것 같아. 이런 설정은 우리가 앞에서 인수 정리에서 많이 본 설정 아닌가? 예? 인수 정리로. 자, 667번. 2차 식에 대해서 f 알파 마이너스 5는 0, f 베타 마이너스 5는 0 그랬네. 뭐 대입부터 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2차식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문제는. f 알파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7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7. 근데 여기 5 뺐잖아. 그럼 2자 2 남은 게 2. 이게 성립한다. 뭐 베타에 관해서 같은 식 성립한다니까 딱 봐도 지금 여기 정리할 때 이렇게 두 개 봐야죠. 계속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 더한 거는 뭐야? 6알파에 넘어가 6알파. 아까 알려줬지? 알파 제곱은부터 하지 말고 개수부터 살짝 관찰하란 말이야. 그죠? 6알파에서 5알파 뺀 거니까 그냥 알파였겠네. 분의 베타겠고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였겠네. 그럼 알파 베타분의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묻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알파 베타 합과 곱을 어떻게 찾느냐? 방정식을 작성해서 이제 푸는 게 보통이야. 자, f 알파 마이너스 5는 0, f 베타 마이너스 5는 0. 이 두 식에서 이 식을 어떻게 다루냐? 이거를 인수 정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방정식을 작성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 방정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 정리로 들어가려면은 너는 각각 한번 해봐. 이 두 식을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해석을 해봐. 무슨 말이냐? 인수 정리를 해석을 해봐. 이 두 식을. 이 뒤에가 0이니까 인수 정리를 쓰는 거잖아요. 어떤 식이 있었고 그 식에 뭘 넣었지? 그지? 그러니까 알파를 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원래 있던 식의 인수에 x 마이너스 알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인수를 가게 되면 이거는 원래 식은 fx 마이너스 5였던 거죠? 네? 여기다가 이거 알파 한번 넣고 베타 한번 넣으니까 그 식의 인수로서 뭐가 있어야 돼? 알파 넣었으니까 알파 넣어서 0 넣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있죠?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 하나 들어있고 x 마이너스 베타 들어있는 거죠. 그죠? 뒤에 더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좌변에가 fx 마이너스 5인데 fx가 저 2차식이거든. 이거 정확히잖아. 2차식에서 1이잖아 이것도. 이 좌변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얘는 이 뒤에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앞에 a 하나 달아야 되는데 그 a마저도 1 준 거란 말이건 딱. 맞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변의 식은 사실은 fx-로 주어진 거죠. 여기서는 요 1을 챙기라는 소리였죠. 1 챙겨주면 fx 빼기 5는 여기서 5를 뺀 거니까 뭐 그대로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였을 거 아니야. 그것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다. 뭐 그 얘기지. 그럼 이제 뭐 전개를 해서 금방 볼 수도 있겠고 요 놈은 0의 해나 요 놈은 0의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고 요 방정식의 해도 알파 베타일 거 아니야. 두근 합곱을 통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6이 되고 알파 베타 곱한 값은 2가 되다. 이렇게 이제 끝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 6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곱 2 밑에는 곱 2 2분의
2? 16이냐? 뭐 답이겠고. 그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인수정리 푸는 겁니다. 보통 해설지는 인수정리로 설명을 해 이렇게. 근데 내 생각에는 방정식을 작성해서 가는 것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애초에 등호까지 가져갈 거야. 어떤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응? 방정식 뭐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여기 있는 거 써봐.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까? 위에서는 단식 fx-5의 인수를 찾은 것입니다. 방정식이 아니고 식이었어. 이거 방정식이야.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어떤 방정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넣어서 나온 두 식이라고 보는 거야. 이 식은 f x-5는 요거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러니까 fx 빼기 5를 정리해버리면은 그대로 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근영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중간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는 방정식 얻어지죠. 이렇게 하면 됐죠? 그 다음에 667이 조금 문제 시작이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르고 요 668번 이런 게 보통의 문제야. 봅시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다 그랬습니다. 두 근. 그죠? 그럼 내가 너네한테 야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한번 세워봐. 어떻게 쓸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죠 그랬어? 어떻게 대답할래? 다 생각해. 선생님 생각을 따라와야 이게 전체적으로 쉬워지는 거야 이게. 동윤이 뭐라고 대답할래? F가 왜 나와 갑자기? 난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쓴 건데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이거 질문한 건데 뒤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문제가 질문이 웃기냐 혹시?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질문을 두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 세워놓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걸 그대로 부른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이거 답 아닌데? 왜 아닐까? 내가 여기다가 7 붙였어. 근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앞에 2차계 전체적으로 몇 배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식을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이렇게만 보지 말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중에서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야. 이걸 생각하고 있어. 이해돼? 그러면 뒤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려면 여기다가 전체에다 앞에다가 뭐 하나 붙이면 되는 거잖아. A 같은 거. 이 말 이해돼? 그죠? 저 첫 번째 줄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냥 두근이 알파 베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차에서 1인 것짜리야. 갑시다.
자, 두 번째 줄에서 F 알파는 F 베타는 3이래.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F 알파 마이너스 3는 0과 F 베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마지막에 뭐 쓸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이거 이 두 정보를 아까 내가 두 가지를 했잖아. 이인수 정리와 방정식의 해 입장에 정리했지. 그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을 해석해보자. 자, 이걸 통해서 이거는 방정식 뭐에 방정식 뭐의 두근이 뭔 거야. 이걸 써봐.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뭐다야. 두근은 당연히 알파베타였겠죠. 그 방정식은 뭐였겠어? 알파베타가 들어간 그 자리가 x자리였던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는 f x 마이너스 3 능력까지 와야 돼. 방정식이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인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죠? 그럼 f가 뭔가 봐야지. f 2차식 써있죠? 이 책에서 썼어? 안 썼어? 이 책에서 안 썼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2차식이야. 3 뺐으니까.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이 알파베타래. 그러면 이 2차 개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뭐 없단 말이야. 2차식만 쓰여 있어서.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박스 안에 있는 식은 두근이 알파베타의 2차 방정식 중에서 일반화 시킨 거죠. 앞에 2차 개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스에 들은 건 정확히 뭐라고 같아야 돼? 는 0인데 두근이 알파베타이면서 2차 개수가 1이었던 그 개수 취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대수 취한 거라고 했다. 대수 앞에 a배. 이해돼? 그리고 같은 거 두 개.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던 요 식이 바로 fx 마삼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뭐 그럼 두근의 합, 곱 이런 거 없이 간단 말이야 그냥. 네? 그래서 fx는 이제 3을 넘겨줄 거니까 a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여기다가 3 더한 거야. 마지막에 쓰라는 소리죠. a 구하라고. f1을 해보니까 f1은 a배에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에서 6을 뺐다. 마이너스 5 여기다가 3을 더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 약분하면 a가 1 나오죠. 1 a가 1이면 이제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정리할 거니까 fx는 위립은 사라진 거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해서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fx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fx 뒤에다가 는 0을 두고 그때 두근 pq라며. 두근 pq. 그리고 그놈의 세제곱합이네. 세제곱합. 그럼 p랑 q를 더한 값은 2고요. p랑 q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세제곱합은 뭐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곱 3배 5 곱하기 합이잖아. 합자리에 2 넣고 곱자리에 마이너스 1 되겠지? 정리하면 8에서 더하기 6에서 14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풀면 별로 식이 안 길어. 근과 계산기 한 번도 안 썼어. 이게 작성할 때. 마지막 질문 때문에 쓴 거잖아, 이거는. 그럼 669번을 방금 내가 푼 것처럼 풀어봐. 너네가 풀어 답이 나왔더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다시 풀어봐.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풀고 쉬어라. 쌤이 667번 설명하실 때부터 669번 매달려서 풀고 있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롯데 득점했어. 1대0. 벌써 어떡해. 1번이야. 왜? 그냥 형태랑 똑같아. 나 패스 질렀어. 아, 패스 질렀다고? 기다려. 2만 원이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 봐봐. 근데 나 그거 먹었어. 난 너랑 도둑. 공부해 달라. 시작부터 틀려먹었을 수도 있어. 선성. 나 대장도 못 0대 2야. 우리 A야. 오, 우리 0대1이야. 우리 SS 지금 2위거든. 근데 반경기 차이로 우리가 3위로 졌단 말이야. 이번에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기아 지금 9위야. 뭐라고? 기아 9위까지 내려갔다고? 기억상 그래. 우리가 7위였어. 그래요. 두산이 5위였을걸. 아니 두산은 갑자기 10위였다가 아니 왜냐면 두산이 운이 오지게 좋았어. 키움, 롯데, 네. 한화 이렇게 간다. 아 에바다. 이거 진짜 미안해. 운빨이 오지게 좋아. 너 그거 봤어? 야구 일이야. 대표자가? 어? 야구 대표자가? 아 그거 나 롯데만 봤어. 난 그거 다 아, 뭐야? 봤거든? 롯데 사람. 근데 롯데가 재밌긴 해. 나 되게 이상한. 근데 경기가 진짜 레전드. 그 뭐지? 롯데랑 붙은 상대팀들 신기하다. 봐봐. 그좀 재밌었는데. 그리고 삼성 거에 롯데 팬이 나와. 오. 인스타에 봤어. 미안해 뭐야 저거. 야구 시즌 다가온다. 신기해. 삼성 팬이 느끼는 순간이 구자욱이 못생긴 사진 올릴 때라고. 어 맞아 맞아. 그저 시즌은 맞췄는데.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좀 구자 개 못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재현 너무 못한 거야? 아니 원래 이대현은 아 동현 어떻게? 1순위. 동현 어떻게? 나가 한데 근데 의외로 많이 안 되는 나 스카 할 거야. 거야. 9시. 왜 9시야? 8시 반? 왜냐면 나 밥을 안 먹고 왔어. 깜짝이야. 아니 귀여워. 오늘도 못 올라왔어. 돈 진짜 하나도 안 아까. 나는 행복해 보인다. 얼마냐? 12,500원짜리 버블. 왜냐면 2인권, 1인권 해갖고 따로 끌어가지고 내가 부자네. 12,500원짜리 버블이야. 동현아 나 뭐하지? 너 풀었어? 진짜 뭐하냐? 나 진짜 뭐하지? 내 풀었겠냐? 틀렸어? 잘하냐? 진짜 그걸 못 풀어. 아니 답이 이만큼 없어. 아니 여기에 마이너스밖에 안 되고 플러스가 나오는 진우야 답 1번이야. 구라 아니야? 플러스가 어떻게 나와? 몰라 나 플러스가 나와. 나 마이너스 20 나와. 와 진짜네? 팀을 뭐야, 미친 진짜 새끼. 뭐? 한 대만 때리기 한 대만 한 대만 때리기 한 대만. 아 진짜 한 대만. 너 풀었어? 개사기야, 2점인 이거. 1번이야. 개새끼 얼마. 아니 순호 개사기. 지금 두산이 이기고 있나 보자. 아니 어떻게 이겨? 아니 순호가 사기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안 된다 이거. 쉬는 시간은 깨어 있네. 아. 어떻게 알았지? 뭐 어떻게 알았지? 계속 퍼즐로 잡잖아. 귀에서 이제 티안 이런 소리 나. 소리가 나? 소리 나. 너 코 골지 않았냐? 진짜? 코가 났어? 코가 났어? 내가 집중해서 할게. 숨 쉬는 소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화가 10이야? 근데 기아가 9이라고. 기아가 9위야? 한화가 10인데 기아가 9이라고? 이게 아무리 5등급제가 됐지만 대신
똑같이 1등급이라도 뒤에 그 백분율 기록할 걸 생기부에다가 차이가 나중에 있을 거야 분명히. 그냥 하나한테 발리고 있어. 3대 1로. 응? 원래 하나 잡고 자가가 몇도 잡고. 다현아, 네. 중간고사에서 다른 친구한테 발릴 거 걱정해라. 2살이 문제가 아니야. 자, 간단하게 두 분의 뭐 알파 베타 합은 나왔지만 합은 나왔잖아. 7. 뭐 이거잖아 그냥. F 알파 마이너스 7은 0과 F 베타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이거는 Fx는 Fx 빼기 7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다 이 말인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식 fx를 뭐 작성을 한 말 같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그 식이 여기 써있단 말이야. 이 책에서 1인 걸로. 저거 배수 취하자고. 2차식 fx에서 2차식에서 안 나왔잖아. 그거 구하라고 준 거야 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a배 그대로 가져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삼는 0. 이게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fx에서 7을 뺀 게 a니까 결국 fx는 7 넘어갈 거니까 a배에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뒤로 7 넘어간다. 마지막 f0은 여기 상수항이잖아. 마이너스 3a에다가 7 더한 거 안에 f0은 그것이 마이너스 2다.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9, a는 3이죠. 여기 3 넣으면 여기 3 집어넣고 풀어라. f2는 2를 넣을 거니까 3 곱하기 2 넣으면 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에다가 7 더하라.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9에다가 더하라. 마이너스 32냐 답이? 1번? 똑같이 버렸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할만해 그냥. 그러다가 671번과 72번에서 벽을 느낄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문자가 섞여버리니까 근이, 그치? 671번과 72번이 같은 유형인데 굳이 말하면 72번이 더 어려워. 조금 더 어려워. 제곱 들어왔지 않냐 72번은? 그치? 그리고 이 두 문제가 2차 방정식 관련된 내신 킬러 문제 출제할 때 자주 쓰는 형태입니다. 특히 672번은 개정되기 전 작년까지 쓰던 양명고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랑 흡사해. 72번. 그래서 양명고에서는 몇 번 비슷하게 나왔어 문제가. 봅시다. 일단 뭐 첫 시작은 충분히 똑같아. 요놈의 두 근이니까 이 식이 뭐냐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짜리라는 얘기지. 그죠? 자, 간다. F 알파는 베타다. F 베타는 알파다. 그죠? 그러면 일단 넘겨서 쓸 거 아니야 보통 하던 대로 하려면 는요. 또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아까 한 것처럼 방정식 뭐의 두 군이 뭐다 이렇게 가고 싶거든. 알파벳 이렇게 식으로. 여기 뭐가 올지 한번 생각해봐. 난 이렇게 풀 건데 여기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어떤 식이 있었다고 치면 그 식이 x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은 것도 아니고 베타를 넣은 것도 아니잖아. 이게 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한 문자 바꿔줘야 돼. 알파만 들어가게 하거나 베타만 들어가게 바꿔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숨은 관계식이 두 개 있습니다. 뭐냐? 이 둘의 합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은 1이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도 1입니다. 이런 식이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자 선택을 해. 자 알파를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꿀까?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꿀까? 이걸 건드는 거는 좋지 않아. 이게 여기가 복잡해져 버려. 이를테면 F 3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됐냐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해지는 거야.
함수 안에 들어가는 문자는 최대한 단순하게 좋아. 단순한 것도 1차가 딱 되면 좋죠. 이거 건들지 마. 그러니까 작전은 이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작전이야. 그럼 위에 쓸까 아래 쓸까? 위에 식에서 베타가 뭐야? 1-알파죠. 아래 식에서 베타는 뭐야? 알파 그들이죠. 요거 가면 불편하죠. 요걸로 가야지. 이거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의 식은 이 베타 자리에다가 내가 모른다고 1-알파 넣을 거라고 여기다가 1-알파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 문자를 한 문자로 톡을 시킨다가 핵심이야. 그리고 여기 건들지 말라고. 이거 건드리고 근거 계산기에 있는 식을 통해서 바꿔라. 밑에 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F 베타 더하기 1은 0에 0이다 이거잖아. 여기 뭐 해야 되고? 요 알파 베타니까 그 자리가 x자리니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지. 그 다음은 뻔하잖아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어 방금? 두근 알파 베타라며 2차잖아 이거 2차. 2차식인데 2차에서 안 줬잖아.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2차에서 안 줬으니까 첫 번째 줄의 식에다 배수 취하라. 그럼 이거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과 똑같은 식이다. 그죠? 헷갈리니까 잠깐 여기다 쓸게. 같다. 좌변끼리 같을 거니까 얘가 fx 더하기 x 마이너스가 똑같아야 돼. 지금 이 두 개 넘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fx는 a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까지가 fx의 식이고 a는 이걸로 구하라는 얘기죠. f1을 계산하니까 f1은 1 넣으면 1이니까 그냥 a 1 넣으면 사라졌네? a죠. 뭐 그 1이다. a가 1 결정됐죠? f1을 구하라면 이제 대입해서 f2는 4-2 더하기 1 이건 3인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 답은 2 이렇게. 알겠죠? 문자가 두 종류가 섞여 있다, 알파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요 가로 안에 있는 문자 기준으로 얘를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72번이 이 근과 계산기나 뭐 방정식 작성 관련된 문제에서 거의 최고난도 문제라고 보면 돼. 답지 뭐 읽어본 사람 있겠지만 답지 풀이랑 선생님 푸는 게 똑같지 않을 거야. 선생님도 뭐 학생들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연구 많이 했겠냐, 이제. 자, 첫 줄에는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니까 똑같아 앞에요. 얘는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중에서 이 책에서 일자리. 그죠? 그다음 갑자기 fx가 등장했는데 뭐 fx는 2차 계수가 일자리네 어쨌든 간에 2차 식이고 그리고 뒤에서 이런 조건 줬잖아. 앞에 문제랑 비교해요. 앞에 문제랑 여기 써 있는 정보들이 뒤에 여기 써 있는 거죠. 여기에 단지 fx를 여기서 뭐 대충 뭐 써줬잖아. 그냥 써줬지, 그지? 근데 써줬더라도 fx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야. 그냥 난 fx를 작성하겠다. 바로 위에 식에서 이거 없어도 fx 작성했잖아. 작성해놓고 나서 확인할 건데 그 fx가 이 책에서 1인 건 알려준 거란 소리야. 이거는. 이해했죠? 그럼 다시 이런 거 할 거야. 두 개씩은 나란히 써. 넘기겠죠. f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 베타는 0. 근데 이걸 넘기고 나서 정리도 가능하고 넘기기 전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일관성 있게 하려니까 넘길게. 여기도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는 0이야. 어쨌든 한 식만 잘 정리하면 될 거고. 문자 섞였죠?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알파면 얘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제곱이라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여기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 2알파, 3알파도 안 좋아.
정확히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만 방정식 작성에서 풀기 수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알파 제곱 부분을 바꿀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여기서 알파로 갈까 베타로 갈까 여기서 결정이 아니고 이거를 좀 정리해 봐야 돼. 이거를. 그죠? 그러면 수문 조건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은 2다 하나.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1이다 하나. 그죠? 근데 여기는 알파 제곱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알파 제곱을 다루려면 그래 성질을 통해서 대입해서 이 식을 뽑아야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은 0도 뽑아야 돼. 그럼 이 식에서 알파 잠깐만 2가 붙었네. 아 피곤하네 그럼. 피곤하네. 근데 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 식에서 알파 제곱 뭐야? 2알파 플러스 3죠? 아 불편하다 그럼. 보통 문제는 여기가 1 들어가서 이 자리가 이게 사라지면서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좀 다르네. 갈게. 어쨌든 알파 제곱이 2알파 플러스니까 요 식은 하나가 f 2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2베타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가 알파나 베타로 딱 바뀌기 쉽지 않게 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알파 제곱보다는 얘가 나. 1차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베타 바꿀 거야 지금부터. 베타는 이 식에서 뭐야?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이 베타 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알파 넣을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는 0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f 2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 는 0이죠.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f 2베타 플러스 1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4는 0까지 올 거 아니야. 밀고 나가는 거야. 이 두 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냐? 어떤 방정식이 있었고 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말했죠. 그 방정식은 뭐겠어? 이 알파나 베타가 들어갔던 이 자리가 x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f 2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거죠? 그러면 두근이 뭐다?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의 2차 방정식인데 2차 개수가 뭘까 생각해봐야죠. 2차 개수가 2차 개수를 모를까 알까 생각해요. 이건 분명 여기다가 두 개 알파 베타 저거 넣어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능력인데 앞에다 a를 붙이고 싶잖아 현재 이게. 근데 이거 2차잖아 2차. 여기 1차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에서의 2차 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 근데 f라는 식을 내가 알죠. 그럼 2x 플러스 여기 넣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2x 플러스 이렇게 제곱했다고 생각해봐. 이 책을 산 거야 이거는 그럼. 이게 여기 4가 붙어야죠. a를 썼다 나중에 구할 수도 있지만 미리 좀 확인하면 사한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이게. 위에 식과 아래 식 같은 거야. 나란히 하면서 여기다가 여기가 f 2x 플러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찾은 거는 f 2x 플러스를 찾은 거야. 아 불편하네. 그럼 마지막 fx 찾으려면 보통 그 출제됐던 문제를 꼬아서 낸 문제니까. 그래서 각게 계속 f 2x 플러스 1은 이쪽부터 4x 제곱에 마이너스 8x인데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0x고 마이너스 4인데 사라졌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fx 찾는 거잖아. fx 여기서 fx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제 이게 안에가 2x 플러스 2죠. 여기서 fx 찾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ft가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3t 마이너스 1. 이런 관계식에서 내가 fx 찾으려면 fx는 뭐야? t 대신에 다시 x 넣은 거 아니야?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지 않나? 문자만 그냥 뭐 t인 거고 xx인 거니까 식의 모양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 안에 조금 불편한 식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fx를 찾고 싶거든? 이 불편한 식을 치환하면 돼. 치환. t랑. 이거 다 바꿔주는 거야. 작전. 얘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x 더하기 t니까 x가 뭐냐고 하면 x는 한번 쓸게. t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럼 1 넘어간 상태에 1로 나는 거니까 2분의 t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이걸 치환해버려. 치환해주면 이 식은 이제 ft가 되겠죠. t가 되고 4배에 x 대신에 이제 얘가 들어가야 돼. 2분의 t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0배에 또 2분의 t 마이너스 1 정리만 하면 이제 쭈루룩 보일 거야. 여기 2차에서 1이었지? 여기 안에서 4분을 나오잖아.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4는 얘랑 날라가 제곱이랑 요것만 정리하면 돼. 요것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약분하면 이게 5니까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5가 되고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7t에 플러스 6 되겠죠? 이게 ft거든. x를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7과 6이죠. 마이너스 7과 6이었고 마이너스 7에다가 더하기 2배 6을 하라는 얘기였으니까 답은 뭐였겠네. 지금까지 했던 거랑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푼 거야 그냥.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문제는 변형했단 말이야. 변형.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로 하나 다시 풀어볼게. 여기를 x로 바꿀게. x로. 마이너스 x로. 2 빼버릴게. 그 상태에서 문제 다시 풀어볼게. 6자리 다 적어.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이게 양명고 교과서였지만 다른 학교들에서 종종 울거먹었어. 학교생들이 문제 출제할 때 올해 개정된 교과서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내고 싶지. 근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면 애들 다 잡힐 것 같으니까 없는 것도 내고 싶을 거 아니야. 외부에서. 그렇게 뭐 완전 새로운 거보다는 올 1학년들은 잘 못 봤을 것 같고 문제는 좀 어렵고 지난 교과서. 가본다. 일단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곱은 마이너스 1인데 뭐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안 쓸게. 그 다음에 대입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괜찮아. 자, 이 식을 이제 알파 제곱자리를 바꿀 거라고. 뭘로?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야. 잠깐만. 안 좋네. 여기 부호 좀 바꿀게요. 부호 좀 바꿀게요.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서 내가 바꿨으니까 이제 여기도 더하기 바뀌었죠. 잠깐만 다 바뀌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뭐야 안 맞네.
잠깐 기다려. 양면 모델을 보여줄게. 문제가 딱 개수가 안 맞네 저거. 좀만 기다려봐. 아까 풀었던 72번하고 잘 비교해봐. 비슷해. 비슷하죠? 아까 여기 뭐 mn 들어갔잖아 아까는. 이 방정식이 좀 바뀌었잖아 개수가. 2차 개수 이름은 똑같고. 그죠? 이 부분도 비슷하죠. 가본다. 자 그러면 두근 알파 베타 2차 개수 1인 거.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야. 왜 썼냐면 이거 바꾸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곱한 거는 일단 여기서 패스. 그리고 알파가 금이니까 대입하는 순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0.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죠. 괜찮지? 요식 하나만 딱 써봤을 때 F 알파 제곱 더하기 5 알파 는영돼 있죠? 여기서 문자가 같은 문자가 들어왔지만 이게 제곱 붙으면은 식을 세워서 풀기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곱 붙으면 차수가 4차 올라가야 돼 나중에 4차 방식 때 버리거든. 그러니까 알파 제곱 차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식을 쓰는 거야 일단. 그럼 얘는 일단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5 알파는 0이죠. 여기까지 왔거든? 그럼 아까 이렇게 좀 불편해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지만 혹시 이게 단순해질 수 있나 봐야 됩니다. 단순해질 수 있나.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이게 1로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 빼기 알파의 문제는 이게 베타로 바뀌어. 그러니까 F 베타 됐잖아. 얘를 다시 베타 바꿔야 돼. 알겠죠? 그래서 F 베타에 플러스 5 알파인데 알파가 다시 요 식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거든? 이거 넣은 거기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식은 이제 F 베타에 마이너스 5 베타에 마이너스 5 는영이죠? 같은 방법도 나올 거야. 같은 식으로. 그죠? 이제 마무리는 이제 방정식 f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는영의 두근이 알파 베타겠죠? 알파 베타가 두근이 방정식에 써 있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는 또 fx가 2차 식인데 2차 계수 1인 거 써줬잖아. 1인 거. 이건 2차 계수 1짜리란 말이야. 1짜리. 그거 정확히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는영과 똑같아야 돼. 앞에 1이니까
f의 이 책에서 1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 항이 이 두 넘었겠네. 그래서 fx는 좌변끼리 같은 거니까 fx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뒤쪽으로 이 두 개 넘어가보니까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붙었고 x 제곱에 더하기 6x 플러스 6이었다. 그럼 PQ 구한 거죠? PQ 6하고 6 이렇게도 푼다고. 요거를 이렇게 2차를 일단 1차 바꿨다가 1차식이 여기서 좀 정리가 되나 본 거야 한번. 아니면 아까처럼 풀어야 돼. 6, 70도 푼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형 넘어가고 그다음에 81번 봅시다. 2차 방정식과 이참수가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해. 이번 시험도 그렇고 이후에 학년 공부할 때도 2차 방정식 함수는 진짜 구석구석 고난도까지 할 줄 알아야 돼. 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합은 그랬네? 알파 베타. 근데 알파랑 막 알파가 섞여 있지? 근데 우리 좀 알아. 이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3i다라고 쓰면 어떻게 하냐? A 같은 거 A, B 놓고 나서 A, B 실수라고 주고 나서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은 단독으로 안 나왔죠. 편례근을 받잖아. 유리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무리수근은 편례근을 갖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건 정확하게 다 계속 실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허근은 무관을 가는 거야. 이 두 허근은 편례관계인 거야. 편례관계. 얘가 알파라면 내가 손으로 가는 게 뭐여야 돼? 알파 빠이어야 돼. 얘가 알파 빠인 거야. 거꾸로 여기 가리면 오른쪽 베타면 얘가 알파 빤 거야. 얘가 베타 빤 거야. 알파가 베타 빠고 베타가 알파 빠야. 서로 편례관계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알파바가 베타니까 여기 베타 바꿔주는 거야. 알파 바꿔주고. 그러면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잖아.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더해서 하는 거니까 다 풀 거 아니야? 편례근을 생각하고 낸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94번. 풀 수 있으려나? 하나, 둘, 셋, 네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찾아라. 인수분해 안 되고 판별식이 9-4니까 양수. 실근 2개 나오죠? 실근 2개. 근데 그를 뭐 한번 구해볼까?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x의 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9 마이너스 4, 5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나랑 3 마이너스 2잖아.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근 모두 양수인지 물었네. 둘 다 실근 받고 양수 맞잖아. 이 루트가 2점 몇이니까 이쪽도 양수 맞잖아. 사실은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이 6이었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 4기 때문에 곱이 양수면은 둘 똑같은 거고 합이 양수니까 이거는 뿔뿔이라 부르잖아. 맞습니까? 자, 선생님 질문 대답해봐. x 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4x 봅시다. 4x 마이너스 10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플러스에 대해서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다. 이거 OX 문제 풀어봐. 또 묻었네. 합이 4 양수죠. 곱은 10 양수죠. 합과 곱이 모두 양수죠. 둘 다 플러스라고 했잖아. 근데 근 찾아봐. 허근이야. 허근
2 풀마에 루트 4 빼기 10이니까 2 플러스 루트 6가 2하고 2 마이너스 루트 6가 2야. 합과 곱이 모두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인 거 아니다. 다 실수란 전제하에 하는 말이야. 이거는 실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섣불리 합과 곱 가지고 둘 다 양수라면 안 돼. 알겠죠? 허수 가지고 합과 곱이 모두 양수가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니은에서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곱이 합이 루트 10인가 물었는데 알파 베타가 무리근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는 순간 이중근호가 돼. 그러면 풀 수가 없어. 그치? 우리가 최근에 앞에 문제 풀면서 봤죠? 네. 이걸 만약 구하라고 그러면 요거 제곱 찾아오잖아. 제곱. 그러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한 걸 찾아.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결과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죠? 근데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고 실수였기 때문에 이거 결합이 돼. 가끔 이거 마이너스 생기는 거 있잖아. 낚시. 네. 그것이 얼마인가? 알파 베타 합은 6이었고 더하기 2배 루트 안에서 4니까 결국 10이죠. 제곱하면 10 나왔대잖아. 제곱하기 전에는 풀마 루트 10인데 루트 더 루트니까 양수꼴이니까 맞죠? 루트 10. 실수로서는 근호가 붙는 순간 0 이상 값이야. 그 다음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 얘기는 이건 또 어려운 말 아니잖아.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곱 찾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 베타 제곱 찾으면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합자리에 6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가잖아. 36에서 8을 빼면 28 나오죠.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곱한 거야. 얘를 제곱한 거니까 16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쓴 게 내가 찾는 방정식 두 근의 합과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 쓴 거야. 따라서 이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28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 16은 0 이 책의 수 1 하고 마지막으로 쓰고죠.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아까 내가 냈던 그 허근인 경우에도 이거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곱만 가지고 각각의 부호를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95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근데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그랬네. 그리고 또 다른 방정식의 두 근은 복잡해진다. 방정식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거는 두 근이 알파 베타고 그 다음 거는 두 근이 더러워. 첫 번째 정보에서 최대한 힌트를 찾아야 돼. 알파 베타 부호가 반대. 하나 플러스 하나 음수. 그죠? 일단 근과 계산기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B인데 알파 베타 부호가 반대인 관계로 합의 부호는 알 수 없지만 곱의 부호는 음수인 게 필요하지. 그러면 B가 양수인 관계 되죠? B가 양수. B 부호 찾았고 A 부호는 아직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이 쟤네라고 그랬거든. 이 둘을 더한 게 여기서 나올 것이고 곱한 게 여기서 나올 건데 불편하죠. 이쯤에서 설정 들어요. 설정. 왜?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니까 저거 달고 하면은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며. 알파가 양수야? 베타가 양수야? 모르지. 그러나 이 중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는 확실하고 이 대칭식이다 보니까 알파 양수인지 음수 베타가 양수인지와 무관하게 그냥 결과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응? 가정. 뭐라고 하냐면 두 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뭐 0을 가운데 끼고 나는 큰 거를 알파, 작은 거를 베타라고 가정하는 거야. 난 이렇게 썼지만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가정했다는 소리야. 맞죠?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리죠. 그리고 절대값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곱은 원래 음수였거든. 원래 음수. 그지? 부호 반대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돼버리죠.
그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두 개인데 내 정리에 따르면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된 거 아니야? 이 절대값은 풀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요 놈의 두 근이 되니까 이 둘의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작성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자, 합부터 갑시다. 두 근의 합은 얘랑 더한 거.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a 플러스 2b잖아. 물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a, b에 대한 질문이니까 요 알파 베타 곱은 미리 마이너스 2b로 바꿔도 됩니다. 사실 미리. 근데 얘는 안 바뀌니까 이쪽만 바꾸면 좀 이상하니까 일단 가져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얘를 곱한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까지는 그냥 12b인 거잖아. 12b. 맞죠? 이쯤에서 알파, 베타, AB 네 종류야. 그치? 물어보는 건 AB니까 뭘 없애야 돼? 알파, 베타를 없애줘야 돼. 최대한. 그치? 근데 알파, 베타 없애려면은 여기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알파, 베타 합은 마이너스 A로 곱은 마이너스 2로 바뀌는데 이 차 부분은 바뀔 수 없어. 지금은. 그치? 별 수 없이 이 식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놔두시고 이 알파, 베타 이 부분이 뭘로 해야 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근데 부호 바꿨으니까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그것이 3a 더하기 2b잖아. 여기서 2b가 사라지는 게 보이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a라는 식으로 넣었죠. 두 번째, 알파 빼기 베타는 못 바꾸고 이 마이너스 알파는 요거 부호 바꾼 거니까 2b야. 그것이 12b래. 그죠? b는 양수, b는 0일 수 있나? b가 0일 수 있나? b가 0이면 실수니까 b가 0일 수 있나? 약분하고 싶거든 지금. b가 사라지면은 x제곱 더하기 ax가 0이고 서로 다른 식이 나올 수 있긴 하죠. 일단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접근해 볼게. b가 0이 아니라고 치고. 그러면 약분되면서 알파 빼기 베타가 뭐야? 6이죠 그냥 6. 그럼 다 끝났네. 여기서 a 구해져 있네. 같은 거니까 a는 2다. a 하나 구했고 b를 찾아라. b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정보들을 다시 앞에 식에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사라지니까 이쪽은 안 되고. P는 어디서 찾을까? 자, B는 이제 합차곱을 엮어야겠네. 합차곱. 예? 알파 빼기 베타가 3A잖아. A가 2니까 6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는 6인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A가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맞습니까? 합차곱을 엮을 때 제곱끼리 엮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합하고 차가 주어질 때는 그냥 연방으로 돼. 연방. 응? 알파 일단 합은 마이너스 2, 차는 6이니까 그냥 두 개 나란히 더해볼게. 알파 더해서 2알파 하겠고 베타 사라지죠? 6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4죠? 알파 2죠? 알파가 2가 들어가는 순간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이렇게 구해가지고 마지막에 곱해주면은 나오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인데요. 그것이 마이너스 2b야. 그러니까 b는 4겠죠. b4. 아까 a는 2 이렇게 구했다. 더하면 답은 6. 알겠죠? 이것도 어렵다. 여기서 니네가 익혀야 될 게 뭘까? 절대값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 부호를 좀 생각해봐라.
부호가 정해졌나 보고 부호가 정해졌으면은 절대가 바로 없애고 시작하시고 부호가 안 정해졌지만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란 말이야. 설정을 해주는 순간 부호가 확정되면서 절대값이 풀릴 거니까. 예? 이런 단서를 안 달고 서술적으로 풀어주면은 그거는 감점이야. 이걸 내가 설정을 해주면은 감점할 수 없고 정말 달아주려 없고. 그 다음에 96번 끝났네. 네. 96번은 잘 풀 건데 그잖아.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놈의 두근 얘가 두근이니까 이 둘의 합과 곱을 찾아가지고 방정식 작성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5초 컷이잖아요. 5초 컷 역수를 근으로 방정식 계수 거꾸로 그 정도 익히라고 하잖아. 차수가 무관하게 3차, 4차가 되더라도 정확히 원래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 그 역수니까 역수를 근으로 방정식은 계수를 거꾸로 쓴다. CBA 순서로 CBA 오버리타네. 네? 그거 하나는 익혀라. 자, 그러면 마지막에 702번 하나 안 했다 지금. 702번 활용 문제니까 오늘 숙제가 몇 쪽까지였지? 125쪽까지냐? 8쪽까지였냐? 아, 이렇게 한쪽 냈구나. 자, 오늘 가면 언제 봐야 돼? 금요일 나오죠? 그러면 그럼 1등급 한쪽 마저 하시고 2차 함수 쪽은 몇 됩니까? 함수가 유형이 있고요. 여기도 한 30개 되네 유형. 와우. 자, 그리고 2차 함수 쪽은 이게 724번에서부터 이것까지 가면은 대략 한 200문제 되는 것 같지? 2차 함수 쪽은 단 한 개도 빠져서 풀 거야. 알겠죠? 예외 없어. 그냥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다 풀어. 그래서 오늘 숙제는 2차 함수 앞에 3장까지 낼게. 3장 135쪽까지 많이 안 했다. 뭐 시험 다가오면 다른 부분 해야 되니까 진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 충분히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